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하실 창문에 기게 한 유령.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해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공연이나 대회가 잡히면 며칠 전부터 밤늦게 연습을 마치고 집 방향이 비슷한 선배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밴드부 연습실은 학교 건물 바깥쪽에 지어진 2층짜리 컨테이너의 2층이고 복도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 보면 창고로 쓰이는 학교 건물 지하층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대회 날짜가 잡혀서 다 같이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6시에 학교 일과가 다 끝나고 모여서 그때부터 연습을 하고 시간은 12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회 날짜는 정해졌는데 연습량이 많이 부족하여 다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둘 다 힘든 상황이었죠. 당시 전 보컬이었고 다른 악기 세션의 연습이 부족하여 악기끼리만 연습을 하고 보컬 파트는 다른 동아리 방에 들어가서 얘기나 하면서 놀거나 가사를 외우는 등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수다나 떨다가 홀로 나와서 복도에서 창밖으로 불이 다 꺼진 학교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이 다 꺼진 학교는 참 스산합니다. 시끄럽고 활기찬 낮의 모습만 보다가 조용하고 어두운 학교의 다른 뭘 때문일까요?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조용한 가운데 간간히 울려 퍼지는 다듬어지지 않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듣고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여 멍하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창밖으로 10m 정도 되는 학교 건물 지하실 쪽 창문에 희뿌옇게 둥그런 물체가 보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그쪽을 자세히 응시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둥그런 물체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창문에 붙은 방범창을 잡고 있는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한 점을 못 느끼고 그저 조금 이상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꼬마가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더니 창살을 잡고는 창살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보니 창살 사이는 도저히 사람 머리가 들어갈 간격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혼비백산하여 사람이 많은 연습실로 불이 나게 뛰어들어가 선배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나와서 확인했으나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고 1교시가 끝나고 어제 겪은 일이 생각나서 그 지하층 창고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창고문은 철문으로 붓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방범창이 있는 쪽으로 가서 안쪽을 봐도 창문에 거의 밀착이 되게끔 철제 앵글이 세워져 있어 전혀 공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섬뜩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댁의 유령. 할아버지 댁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겁니다. 추석을 맞아서 친척분들과 함께 많은 식구들이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많은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시절이라 그때를 참 재밌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석 당일이 되는 새벽에 저 혼자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저희 할아버지 댁의 집은 참 오래됐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 집이 한국전쟁 당시 지어져서 현재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겉으로 보기엔 초가집이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꽤 큰 편입니다. 자가용 세대 정도가 주차될 수 있는 정도의 마당과 집의 오른쪽 편으로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옆마당,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궁이, 그리고 여름에 시원히 쉴 수 있는 수도가도 있습니다. 집 곳곳엔 소나 닭 같은 가축들도 있고요. 집 내부도 꽤 넓은 편인데 특이하게도 거실이 가운데 있는 구조가 아닌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현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의 왼쪽으로 바로 제 방이 있고 주방의 앞쪽에는 동생의 방이 있습니다. 집 자체가 작진 않아서 그런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친척들이 많이 오더라도 어떻게든 방 어딘가에 서로 껴서 잠을 청하긴 하더군요. 그날 저는 남자 어른분들과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 발 아래로는 주방이 바로 이어져 있었는데 끝나가는 여름이어서 날씨가 여전히 더웠던 터라
집안의 모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주방으로 통하는 문도 물론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는 주로 여자분들이 주무셨죠. 어찌됐든 집 안의 문들만 열려 있던 것이 아니라 안방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창호지 문도 두 문 쪽이 대청마루 쪽으로 모두 열려 있도록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기장이 완벽하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자면서 저는 여름 날씨답지 않은 한기를 느껴서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반쯤 떠진 눈으로 대충 주변을 둘러보니 어르신들이 모두 주무시고 계셨고 전 제 머리 바로 위쪽에 걸려있던 시계를 보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시계 바늘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자니 우연치 않게 딱 새벽 4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고선 기분 나쁘게 4시가 뭐여 4시가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몸을 돌려 바르게 누우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여름엔 해가 일찍 뜨는 편이라 새벽 4시쯤 되면 어둠이 깊지 않아서 모기장 밖에 쳐져 있지 않은 문턱 건너편의 마당이 그럭저럭 잘 보였는데 대청마루의 기둥 옆에 기대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옛날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선비들의 옷가지를 걸친 남자 말입니다. 선비들이 쓰고 다니는 검은 갓과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그 뒷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주변의 친척분들이 모두 주무시고 계셨던 터라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리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언제 왔을까? 하는 묘연한 궁금증들이 머릿속을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누구세요? 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입은 움직이면서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점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불가사의한 힘이 제 입을 막아버린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목소리를 내버리면 저 사람이 뒤를 돌아 나를 쳐다볼 것만 같은 공포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에 바르게 두어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설마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니겠지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마당을 슬쩍 다시 쳐다보니 아직도 그 영체가 있었습니다. 다시 두 눈으로 확인을 해버리고 나니 도저히 그 안방에 누워있지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방에서 탈출할 것을 결심하고 도둑이 슬금슬금 도망을 치듯 문이 열려있던 주방으로 아주 천천히 기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주방으로 빠져나온 뒤 다시는 안방을 쳐다볼 생각도 안하고 어렵게 엄마의 옆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누워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잠들 수 있었고 일어나니 아침이었습니다. 한창 제사를 모시기 위해 안방에 제사상이 차려지고 있는 동안 주방이 시끄러웠던지라 잠이 금방 깨버렸는데 일어나자마자 새벽 일이 떠올라 소름이 전신에 끼쳐버렸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큰엄마들을 붙잡고 새벽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했지만 어르신들은 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반응하신 분들은 제가 악몽을 꿨다며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다행히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부터는 같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현재 할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문득 조상신께서 제 사상을 받으러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와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좀 더 의문이 생겼다고 한다면 작년 겨울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 바깥 바람이라도 막아서 기름을 아껴보시겠다던 할아버지께서 집 대청마루 바깥쪽에다가 바람막이로 공사를 하셨는데요. 다시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야 덜 춥게 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대청마루 기둥 옆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 기둥 옆이 다 막혀버린 지금 계실 곳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 생각났습니다. 계실 곳을 사라지게 해서 화가 나신 건지 그분을 목격한 후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갑자기 많아졌던 게 생각나네요. 전 귀신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때 일을 계기로 믿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